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본격 상승 시작인가? 실적 장세의 주도주는 무엇인가? 아직은 수급이 문제.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시장 기간 조정 마무리 시점은 언제인가? 두 번째, 실적 장세 임박 주도주는? 세 번째, 수급 변화 기간 매수 지속될 것인가? 네 번째, 셀트리온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출발 조정 시 매수의 관점. 우리가 연휴 동안 쉬는 사이 미국 시장은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우려와는 달리 지금 대선 전국이잖아요. 우려와는 달리 시장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들을 보면 지금 이제 경기 부양책 이슈가 미국 시장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쉬는 동안 10월 8일 날 다시 또 협상을 재개하자 이렇게 기대감이 있어서 미국 시장 S&P 500은 좀 오르는 모습, 그리고 또 10월 9일 날도 트럼프 측에서 2천억 달러를 정액을 해서 부양책을 새롭게 또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 측에서 지금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이긴 하지만 안 받아준다 해서 여기서 좀 조정이 나온다 해도 미국 시장은 아주 안정적인 조정 양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누가 되든 간에 관계없이 한 달 전에는 미국 시장은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물론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이래서 바이든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민주당 바이든 쪽으로 만약에 되게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히려 민주당은 시간을 끌면서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승리하게 되면 본격적인 부양책을 강력하게 내세울 것이다. 이런 측면에 시장은 기대감이 생기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IT 기업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당장은 뭐 큰 우려가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 시장도 안정적인 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시장도 크게 우려할 바는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양시장 모두 약보합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인 구도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좀 강하게 치고 나가는 이러한 모습 나오지 않았지만 최근 우리 시장도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서는 눌림목 조정 가능성은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장이 또다시 폭락으로 간다 이런 국면은 아니고, 여전히 현재 시장은 기간 조정 과정 중에 하나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들어서 기간 투자가들이, 즉 9월 말까지만 해도 기간 투자가들이 대량 매도에 나섰잖아요. 그러나 10월 들어서 기간 투자가들은 계속적으로 매수 우위죠. 오늘 외국인들도 좀 사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 매수의 대부분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볼 수가 있고, 기간 투자가들, 특히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간 투자가들을 잘 좀 우리가 보면서 수급을 봐야 되는데요. 금융 투자의 매수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차익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연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중요한 것은 딱 세 군데를 봐야 되죠. 투신, 그리고 연기금, 그 다음에 사모펀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연기금도 워낙 지금 상반기까지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좋기 때문에 펀드 내 포트폴리오 조정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월, 11월, 12월 마지막 4분기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만큼의 수익률은 나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투신권과 사모펀드는 수익률이 지금 안 좋게 되면은 결국은 돈들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연말을 앞두고 적극적인 수익률 게임에 나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연기금과 투신 그리고 사모펀드의 움직임을 잘 보실 필요성이 있다.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큰 매도 압박은 이런 기간 투자가들 쪽에서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이 기간 조정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저점을 깨고 뭐 다시 폭락하는 이런 상황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의외로 여기서 기간 조정이 좀 짧게 나오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좀 빨리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 시장 큰 문제가 없다는 측면이죠. 미국 시장 측면에서도 추세가 깨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안정적인 조정 과정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실적 장세로 가기 위해서는 역시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적 부분들이 꾸준하게 개선되는 업종들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 핵심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는 하나 빠졌지만 반도체와 자동차까지도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 2차전지, 제약바이오 이런 쪽이 여전히 꾸준하게 실적을 좋아지면서 실적 선도를 하고 있는 이러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상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폭락을 한 다음에 5월달, 6월달 급등을 V자 급등을 하면서 나왔던 그 시점과 거의 비슷한데, 단 하나 빠진 것이 유동성이 좀 빠져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이 철저하게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측면만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이러한 중간 조정 과정은 언제쯤 끝날 것인가? 지금 대부분이 시장에서는 10월 말 미국의 대선이 끝나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빠르다면은 이번 주 조정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오히려 본격적인 상승장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그 가능성과 개연성은 있다, 높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시장의 실적인 것이죠.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우리는 지금 실적 베이스가 상당히 좋게 나온다는 측면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에 의해서 오늘 LG화학의 실적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었잖아요. 이러한 실적 장소로 가는 데서의 지금 선도, 먼저 나온 기업들, 대기업들이 실적들이 예상보다는 다 상당히 좋아지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즉 earnings surprise잖아요. 이런 측면이 지속이 된다. 그렇다면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여타 기업들도 또 중소형주들도 실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핵심 요인이 되겠고, 물론 업종별로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이러한 추세가 전 세계적인 추세적으로 봤을 때 역시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한 실적 측면에서의 국가로서 나오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일단 2020년부터 보시면은요, 2020년 이익 증가율, 그리고 또 2021년 이익 증가율, 그리고 2019년 대비해서 봤을 때 막대기가 크고 다 위쪽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유일하게 우리 시장이, 한국이 가장 실적 측면에서는 이익 모멘텀이 세지고 있는 이러한 측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산업 구조가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1등이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바로 반도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우리가 이 펀더멘탈 실적, 경기 측면에서 조금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주도주는 지금부터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종목군들이 순환을 하면서 좀 산발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매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인데, 물론 신용이 좀 털리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말씀을 드리지만 오히려 지금을 사야 되는 시점이고, 돈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면서 버텨나가는 보유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 시점이지, 불안하다해서 자꾸 파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히려 지금 주도주 맥락에서 우리가 두 가지가 가세가 되는 것이 자동차 맥락과 반도체잖아요. 이 두 부분들이 가미가 되면서 지수 측면에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측면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기존의 주도주 맥락이었던 2차전지,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즉 네이버, 카카오 같은 언택트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 여전히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일어나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측면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단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들이 지금 저렇게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파는 것을 사고 외국인들이 사는 것은 지금 어떻게 또 보면은 박앤세일이잖아요. 빠져서 바닥에 있는 종목군들 다 사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결국은 바로 주식 차익 양도세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적극적으로 청원을 해서 지금 이제 10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빨리 20만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기껏 하는 이야기가 이런 특수 관계인 범위를 없애고 본인한테만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실제적으로 우리가 과거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 헷갈리시는 것이 이제 기준일이 연말입니다. 그래서 2015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지분율을 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4월 달에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2015년에 처음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25억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2017년 기준으로 해서 15억, 그 다음에 2019년 10억 했다가 지금
올해는 3억으로 내려간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상황들을 보면은 바로 2015년 연말에 12월 달에 개인 매도가 갑자기 1조 5,850 나왔잖아요. 그리고 2016년에는 안 했으니까 뭐 없었어요. 특별한 게 없었고. 그런데 2017년엔 5조가 넘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2008년에도 안 했으니까 뭐 특별한 거 없고. 그런데 또 2019년 작년에도 4조 8,200억이나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으로 기준으로 해서 누적으로 이렇게 보는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잘 보시면은 2015년에 1년 내내 특히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누적으로 개인들이 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12월 들어서 크게 꺾이잖아요. 왜? 이만큼 팔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12월 한 달 동안. 그 다음에 2017년은 더 심했죠. 2017년도 뭐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계속 매도 우위였지만 12월 들어서 매도가 더 강하게 나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19년 역시 크게 안 팔았는데 확 파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전체적인 누적으로 봤을 때도 12월에 급작스럽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매도 쪽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액수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억에서 3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5조니까 3배 정도다 이렇게만 예상을 하더라도 15조가 터진다는 것이죠. 12월 달에. 과연 기관 투자가들이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될 것인가? 외국인들이 될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장은 출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3억이 안 되는데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3억이 안 되시더라도 이런 시장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도 다 피해를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민청원을 해야 된다. 고정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들 때문에 시장이 좀 주춤주춤하는 상황이 나오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치적으로 어떤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겁낼 필요가 없다. 이런 측면이고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지속적인 보유 전략이고 또 주도주 맥락이 아닌 종목군들은 가능하면 교체를 하는 이러한 작업도 지금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인데요. 이 자료는 토레야라는 글로벌 투자 자문 기관인데요. 이 회사는 토레야는 뭐 하는 데냐면은 제약과 바이오 기업들의 인수 합병, 그 다음에 기술력에 대한 라이선스 거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투자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이쪽에 전문가들이죠. 예, 이들이 이제 얼마 전에 국내에 왔는데 그들의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국가별로 제약 바이오 기업 현황을 이렇게 보면은 세계적으로 1000개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55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죠. 예, 그런데 순위를 보면 전 세계 30위가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높은 거죠. 나머지 다 순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5개 기업들. 이런 부분들도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고 오늘 셀트리온이 강력하게 오르는 것은 물론 바닥에서 타이밍이 됐기도 했지만 바로 항체치료제의 예방임상, 이 예방임상은 그럼 무엇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아무런 증상이 없는 밀접 접촉자, 이건 의료진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무증상 환자 를 대상으로 3.3상을 하겠다. 이것은 뭐냐면 이미 1상, 2상은 됐으니까요. 이것은 백신과 비슷한 효과를 지금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죠. 예방 임상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 생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빨리 상용화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왜? 1000명 이상의 예방 임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항체 치료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것이고 식약처에서도 이를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했는데 결국은 셀트리온 측에서도 이 치료제의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제시를 한 바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맥락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은 실적 측면이라든가 단 우리가 뭐 신용이라든가 공매도 때문에 고생을 좀 했지만 그죠? 자, 이런 과정들이 이제 다 끝나는 과정들에 돌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이제부터 내일부터 조정이 나오면은 현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인 보유 전략은 당연하다 이렇게 강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가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 보면 또 금방 올라가는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상황들이고 여기서 뭐 바로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눌림목 조정이 좀 나오겠지만
결국은 30만 원 이상은 당연히 조만간 임박해 있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여전히 큰 부담 가지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인 보유 전략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